포스트 평창 무엇을 레거시를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임충훈 교수님으로부터 20분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충훈 교수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 발표 맞죠? 네. 15분 지나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임충훈입니다. 자, 우선 앞에 발표 세 분 발표는 지금까지 올림픽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제 발표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심으로 된 발표입니다. 레거시라는 개념이 이제 포스트 올림픽, 그 다음에 올림픽 후속 방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논의를 하고자 하고, 이러한 올림픽에 대한 레거시 창출이 이 기회를 통해서 향후 뭐 20년, 30년 후에도 이러한 포럼이 지속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올림픽의 레거시에 관련된 유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올림픽 레거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어쨌든 국민 간의 합의가 있고 전체적인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올림픽 레거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올림픽들이 남긴 레거시가 너무나도 다른 형태와 다른 유산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또 서울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그리고 또 평창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서울올림픽과 또 다른 평창올림픽만의 유산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레거시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보면은 크게 위에 두 부분 큰 자산이어야 되고요.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팩트가 크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은 이승엽 선수처럼 홈런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의지를 갖고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체육인이 갖고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체육 언론계 계신 분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어떠한 역량들이 있고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레거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 개최한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고 이 주체가 누가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레거시를 만드냐에 대해서 우선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가 최근에 관광객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유산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관광객이 향후 10년에 평창올림픽 특수가 없어진다면은 이게 유산으로 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평창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속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 2주 동안 전 세계에 우리가 중심이 됐고 향후에도 이 한국이 스포츠를 통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자, 이러한 자부심이 실제로 보면은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5개의 메인 테마가 있습니다. 뭐 평화, ICT, 문화, 뭐 등등해서 5개의 그런 테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성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래서 한 30년, 40년 후에 평창올림픽을 진짜로 사람들이 기억을 할 때 무엇이 관연히 남고 그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효과성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도 뭐 4가지 분야들 그냥 제가 좀 고민 많이 해갖고 이제 도출해낸 특성들입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효과성이란 거는 지금 프로그레시브란 개념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유산을 만든다고 해서 유산이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좀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은, 자, 88 올림픽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남겨진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은 거기에서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이 예를 들어서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후에 30년이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유산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창 올림픽도 어떻게 보면은 서울 올림픽이 만들어내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서울 올림픽은 평창 올림픽 개최에서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던 그 담당자들이 만든 유산이 아니고 평창 올림픽을 만들었던 그 주체들이 서울 올림픽의 유산을 하나를 재창출했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레시브라는 개념은 유산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향후 30년 후에도 평창 관련된 유산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후속 세대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산은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시적인 성과는 레거시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아까 김학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감동을 주고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학계에서의 의지가 우선 제가 소속한 학계에서의 의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레가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언론의 특성상 이제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슈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지속적으로 언론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이러한 레거시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올림픽 끝나고 사후 활용 계획, 시설 사후 활용 계획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레거시를 만들어야 될지 지금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인데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우선 잠깐 영상을 좀.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did in the preparation phase, and I didn't work on legacy then, I had a different role before the games, but we put legacy first. And in the 4 or 5 years that I worked on the games beforehand, there was not a single meeting that didn't discuss the legacy implications of what we were doing. The legacy was to build 25,000 homes for 55,000 Londoners, homes in a city like Seoul where living is at a premium, it's expensive, it's difficult to obtain, to provide workspac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40,000 people on the park was another part of that very, very clear commitment. And to turn the park into a major visitor destination that was going to attract 125, 130 million visitors in its first few years of operation was another really big pledge. And then what we've changed and what we've added to that list is we're going to build a culture and education district which is going to attract hundreds of millions of visitors, some of the biggest names in global culture and education, and help deliver an economic benefit. Ownership is a really key issue. We created an organisation to take that ownership so that it was responsible, it could make sure that promises were kept. And another key theme is if you make a promise, you have to keep it. It was absolutely important that it was visible. That importance of transparency is absolutely key. And we live by the kind of cliche that what gets measured gets done. And what we say we're going to do, we report on. We make targets, we tell people how we're performing on them. We did that before the games, we did that during the games. We now do it in legacy mode after the games. Is that the key element in all of this is passion. You need that passion to deliver at games, and you need that passion to deliver legacy. Everyone talks quite rightly about the inspiration that the Olympics gives you if you want to go off and be a sports person. It can also work in a myriad different number of other ways. And we benefit on the legacy programme in London by the people who've been motivated and excited by seeing what happened was such a significant event in the UK, and now they want to be part of what's happening afterwards. And those are the really key things that I think deliver a successful legacy programme. 자, 런던 올림픽 굉장히 성공적인 올림픽이고 지금 레거시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그러한 올림픽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약간 반성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레거시 퍼스트입니다. 유치가 결정되기도 전에 레거시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하고 그 후에 유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유치를 먼저 했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이제 레가시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좀 약간 조건이 틀릴 수밖에 없는데 레가시 퍼스트로 레가시 먼저 생각을 하고 올림픽을 유치한 경우에는 레가시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저희는 올림픽을 어떻게 유치할까에 우선 굉장한 많은 자원과 모든 에너지가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후로 레가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프라미스입니다. 여기 올림픽을 만들 때 런던에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레가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저희가 올림픽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뭐 강원도의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산업의 발전, 지역 발전 균형, 그리고 뭐 스포츠의 발전, 당당한 문화의 발전, ICT의 발전, 그리고 평화 구축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션은 하나는 열정이고요. 우리들이 올림픽을 느꼈던 그 팬들, 일반 국민들의 열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올림픽을 레가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누군가가 열정을 갖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부가 뭐 레가시를 만들어 나갈 수도 없고 언론이 만들어 나갈 수도 없고 누군가가 한 명이 레가시를 책임을 지고 그러한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레가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성찰의 영역과 더불어서 비전의 영역으로는 우선은 투명성, 레거시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리포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반 국민들과 대중들과 계속적으로 어떠한 레거시가 발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거시가 점점점 발전되고 있는 이런 가시성이 보여야 되고 그 아까 얘기한 오너십,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88올림픽 경우를 보면 스포츠 레거시가 88올림픽 바로 이 다음에 호돌이 계획이라고 중장기 생활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국민체육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생활체육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있어서 올림픽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생활체육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88올림픽의 역할이 하나의 레가시로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8올림픽 때 처음으로 이제 반쪽짜리 올림픽에서 서양과 동구권이 합쳐지면서 이제 평화의 무드가 생겨나고 이게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가시로 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나 문화 발전 그리고 또한 평창 88올림픽 하면 기억나는 뭐 굴렁쇠, 비둘기, 그 다음에 뭐 칼루이스 뭐 이러한 기억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했던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실제로 보면 레거시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호돌이 계획과 같이 이렇게 레거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 만들 수도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떠한 기본적인 정부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플랫폼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도 그 플랫폼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조직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의 개념의 하나의 기구 또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발전의 방해 요인이 지금 현재 있는데 하나는 레거시가 우선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거시 중에 우연적으로 발전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컬링팀이 이번에 그런 케이스고요. 자, 계획적으로 어떠한 레거시, 뭐 문화를 만들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요소, 뭐 북한이 갑자기 오고 단일팀이 형성이 되고 계획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우연치 않게 생겨나는 그런 레거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하고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후속 세대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향후에 만드는 그런 레거시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거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아니면 일부의 레거시에 너무 지금 저희가 몰입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약간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직위원회나 정부에서도 이번에 올림픽이 흑자올림픽이라는 거를 좀 광고를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또 많은 뭐 언론이나 아니면 학계에서도 이게 흑자냐 안 흑자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논의 자체가 실제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느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적인 잔치를 이뤘는데 잔치를 결혼식을 해놓고 축의금 얼마 받아서 돈 얼마나 벌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근시안적인 어떻게 보면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자올림픽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림픽을 통해서 어떠한 레거시가 만들어졌는지 종합적인 모델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레거시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정부가 중심이 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서 레거시를 위한 전당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전당기구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연속으로 올림픽을 이루기 때문에 아시아가 오리엔테이션이 된 그런 레거시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가 있어서 이런 한중일이 레거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야지 평창의 올림픽이 훨씬 더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가 여러 가지의 레거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20개 정도 나옵니다. 뭐 크게는 10개도 나오고 뭐 작게는 5개도 나오는데, 이러한 올림픽에서 우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역량과 열정, 그리고 레거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 그리고 레거시를 발전시켰을 때 누가 혜택을 받느냐, 예를 들면은 국가가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지역 경제가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행복해지느냐, 아니면 국민이 건강해지느냐, 이러한 다양한 혜택의 요소와 그리고 그 레거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의 요소, 이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 20개의 레거시 중에 어떠한 레거시가 실제로 후속 세대한테 정말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 뭐 학계에 있는 분이나 언론에 있는 분들 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이거에 대한 조사가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고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기억들이 결국은 레거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무엇이 기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신 분들은 자원봉사하면서 만들었던 그 경험들이 어땠고, 이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어야지만 레거시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반응적 접근인데요. 레거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와 언론, 특히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올림픽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올림픽을 지속적으로 논하고 레거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체육인, 그 다음에 체육계에 종사하는 학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새로운 레거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이 만들어지면 20년, 10년, 5년 후에 새로운 레거시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ICT가 발전하는데 스포츠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고요. 아까 88올림픽에 의해서도 봤듯이 동계 스포츠가 발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레거시가 발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평창올림픽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스포츠 강국으로서 사회, 문화,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레거시가 분명히 남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 세대에서 만들어진 레거시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그 키트를 만들어내고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의 성과 너무나 많죠. 아까 다들 말씀드려서 뭐 간단하게 하면은 뭐 평화, 뭐 남북 단일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요번에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했고, 아까 개인적인 담론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올림픽의 승패보다는 그 과정을 훨씬 중요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올림픽 이제 스포츠 강국에서 어느 정도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 의식에 맞춰서 이러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적 접근, 반응적 접근, 그리고 적극적 접근으로서 정부와 언론과 그리고 체육계, 그리고 체육학에 종사하시는 학자들께서 지속적으로 레거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맞춰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가 약간 그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한 뭐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 저희가 발제자분들 다 마쳤고 이제 종합 토론을 들어가기 앞서 여기 앞에 테이블 정리를 좀 하는 시간 동안 한 3분 정도 이렇게 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앞에 저희가 그 종합 토론 데스크를 만드는 동안 잠깐 쉬셨다가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